안녕하세요. S9 아카데미의 대표 배성구입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 뵌 거는 정말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그동안 잘들 지내셨는지요? 네, 이번에 사이트를 많이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이제는 이제 S9 아카데미아라는 사이트로 다시 개편을 했는데요. 기존에 제가 유튜브를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이제 몰래 본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공개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있었고요. 영상을 이제 거의 한 2, 30개 정도 이상 만들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S9 아카데미아 저희 S9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이제 회원 전용 영상들, 교육 영상들을 만들었고 이제 계속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유튜브를 다시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앞으로 뭐 하기로 했는데 라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정말 핵심적이고 어려운 내용, 그 다음에 교육이 필요한 내용들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비공개로 진행하지만 가벼운 주제로, 그 다음에 이제 좀 자동차를 정비함에 있어 또 자동차를 기계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이제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 하더라고요. 가끔씩 이제 다른 대표님들을 만나 보면은 뭐 대표님뿐만 아니라 뭐 직원분들을 만나 보면은 요즘 유튜브 왜 안 하세요? 제 유튜브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제가 사실 방문자 수가 많지는 않아요. 뭐 구독자 수도 많지 않고 그렇지만 저의 영상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구나. 그래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작을 해야겠구나라는 다짐을 갖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좀 아직 애들이 좀 더 커야 되긴 하는데 이제 애들이 조금 더 컸어요. 6살, 3살 돼가지고 이제 시간이 조금 나니까 이제 교육 S 아카데미도 운영을 준비하면서 이제 가까이 큰 시간은 아니지만 유튜브로도 자주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시작하려고 해요. 자, 이거를 저희 사이트에 등재되고 여기 이제 영상 올릴 거지만 이제 사실 좀 자유도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파워포인트로 하는 게 낫겠죠. 네. 2018년도, 19년도 이후부터는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의 내연기관 차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어쩔 수 없이 탑재되게 됩니다. 작게나마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든지 크게나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거기에 더 나가 전기차가 가지만 사실 저도 지금 전기차를 공부를 꾸준하게 하고 있고 많은 정보 데이터도 쌓였고 이제 정말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쪽의 전기 분야에서 1인자인 분에게도 따로 과외도 받고 그래서 계속 틈틈이 공부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전기차로 전 모든 차가 바뀐다라는 거는 너무 이르다 제 판단하고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시야를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내연기관에 대해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존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차의 내연기관도 100%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전기차도 제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에 내연기관에 좀 더 집중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쯤이나 한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BMW 쪽으로 전문으로 해서 전기차를 구매를 할지 아니면은 대세인 테슬라를 사서 이제 할지 그 방향성은 차츰 한번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아직 저는 지금 내연기관도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이쪽에 집중하겠습니다. 그 중에 2020년식의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어쨌든 내연기관 한다 해도 기본적인 시스템에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내연기관을 하려고 해도 하이브리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거에 따른 이제 정보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모은 공부한 자료들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가서 이제 라이브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라이브가 할 수 있는 구축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나중에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저의 지금 자료를 다 아카데미아 동기화하는 작업만 해도 잠 못 잡니다. 그래서 얼굴 유튜브 영상 보면은 이제 회원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예, 죄송합니다. 네, 이제 얼굴도 관리 잘 해야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가 필수냐. 가장 이제 내연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게 매연이고 친환경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친환경, 그만큼 이제 탄소 배출도 적어야 되고 적은 연료로 많은 주행거리를 가려면 그 연비라는 규제를 정해줬어요. 국제 기준으로 해서 일정 연비가 나와야 된다. 그 연비를 못 나오게 되면 벌금을 내.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일정 연비가 아마 25km 될 겁니다. 25km 되려고 하면 순수 내연기관으로서는 특히 가솔린 차량에서는 좀 극한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연비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4.3km 그리고 온실가스 또는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해야 하며 기준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마 이번에 미국이 과징금이 꽤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법규 때문에 바뀌지 않을까. 아니, 바뀌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지금 이제 만드는 것 중에 재원표를 보면은 이게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이제 G20부터 시작해서 신형차부터는 거의 다 MHEV라는 게 다 무조건 전기가 들어가요. 뭐 없는 것도 있고 PHEV,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약자고 이게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건데 여기에 아마 수정이 돼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320D도 있겠지만 320D는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신차들은 다 적용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나중에 이것도 또 한번 달아드릴게요. 그냥 48V 배터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차는 이제 2019년 11월식이 나왔는데 2020년식으로 보면 되는데 새로 나온 모듈들이 생겼죠. EME, 그다음에 KLE, 컴포트 충전 일렉트로닉이라고 하고 SME, 메모리 매니지먼트 일렉트로닉이기도 하죠. EME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중앙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KLE는 이제 충전하는 모듈이라고 보면 되고 SME는 이제 고전압 배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를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메이커마다 부르는 이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머리 아파요. 그래서 교육 받을 때는 현대기아 위주로 교육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BMW를 공부하다 보니까 EME, 잠깐 그다음에 뭐 IS, 아무튼 뭐 이름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큰 맥락은 이렇게 됩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충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냉난방을 이제 고전압으로 진행하게 돼요. 그다음에 충전기를 여기다 꽂으면 여기에서 이제 중앙 통제 센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버터, 컨버터 같이 들어 있고. 그러면 이 배터리 보이죠.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두 개긴 한데 이 12V 배터리가 연로도 들어가고 이거는 보면은 전기 기계가 뭐냐면 엔진하고 미션 사이에 있는 모터예요. 삼상 모터. 그리고 3번 이게 뭐냐면 고전압 배터리. 이거는 보니까 뒷좌석, 그러니까는 트렁크가 있으면 트렁크에 그 뒷좌석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 높이가 좀 이제 트렁크가 이렇게 매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제 얼굴이 시트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높아요. 그래서 그쪽에 배터리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크게 하이브리드는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과거 예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도 다 비슷하게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KLE, EME, 이제 뭐 SME 이런 식으로 언어별 명칭이 다 다르다. 전반적인 보는 거고 지금 보다시피 배터리는 여기 있고 여기에 나온 2번이 뭐냐면 EME,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그 엔진룸 열면은 조수석 앞에 와이퍼대 밑에 쪽에 있고 이거는 이제 미션하고 엔진 사이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보통 제가 시운전을 좀 많이 탔어요. 이제 차 수리를 하고 나서 아마 이 플러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제가 거의 국내 최초로 수리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EME를 수리할 때 아무튼 그랬어요. 왜냐면 전국에서 EME 판매가 하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고는 하나가 있었나? 아무튼 근데 거두절미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매뉴얼상에서는 140km까지 전기로만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나중에 이제 시운전 영상에서 볼 수 있겠지만 120km per hour까지 전기로 운행이 되더라고요. 마치 전기 플러그 하이브리드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전기로 가면 뭔가 게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전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씀으로써 엔진을 최대한 구동하지 않고 연비 주행을 하겠다 이런 게임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운전을 할 때 뭐 어떠한 과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재미라고도 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전기 주행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연비 주행을 했냐 이런 부분의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은 EME를 좀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120까지 전기 주행이 가능하다. 실제 120까지는 그래요. 근데 어디에서는 140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 회생제동 장치, 그러니까 브레이킹하거나 관성주행 시에 오히려 이 전기 계기, 그러니까는 미션하고 엔진 사이에 있는 모터가 역으로 충전을 해서 이제 그 EME에서 SME, 그러니까는 통합 모듈에서 이제 배터리로 충전을 하는 역할도 하죠. 근데 이게 제가 전기차 순수 전기차도 타봤고 이 플러그 하이브리드를 타봤는데 전기차는 이 패드 시프트를 통해서 이 회생제동의 그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악셀을 오프하면 무조건 회생제동이 걸리는데 이 플러그 하이브리드의 가장 장점일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관성 주행을 한다고 해서 충전이 먹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주행 질감을 통해서 시속 한 80km에서 100km 정도 달리고 있었을 때에는 악셀 오프 시에는 차지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0으로 해서 관성 주행을 좀 유도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브레이크를 살짝만 얹어대도 충전이 바로 빠져요. 그때 회선 정도에 걸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되게 칭찬할 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327V 고전압 배터리. 근데 보통 360V, 380V 나오는 것 같아요. 정규 전압으로. 죄송합니다. 읽어보자고. 전기장치가 엔진으로 트리거링 하기 위해서 고압 배터리 장치의 진류전압 약 327V 진류전압을 삼상 교류전압 360 교류전압으로 변환한다. 그러니까 DC에서 AC로 컨버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EME가 하는 역할은 이 회생제동 장치의 이 전압을 배터리로 충전을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오케이. 사실 어떠한 고장의 결함이 있어도 자동 변속기 자체를 새 것으로 교환한다고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 정비사들이 워낙 실력이 좋아서요. 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네, 아마 그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보면은 이게 전기 기계 전자 시스템이라고 해서 EM이라고 있는 거 여기 있죠. 이거는 맞아요. 351V 3단계 교류 전환하고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하죠. 에너지 회수. 이게 똑같은 내용이구나. 이거 내가 정리를 두 번 한 거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고장이 많이 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EM이라는 게 실제 현대기아나 모든 차에 달려 있다. 배터리는 트렁크에 있고 보통은 이제 그 모터, 그러니까 모터 위쪽에 있는 부분이 EM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SME. 그러니까는 이거는 고전압 배터리를 얘기하는 거고. 자, 보시면 고압 배터리 장치는 전동시 에너지를 고압 보드 전원에 수용하고 저장한다. 필요시 다시 사용하게 하고 이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중심 과제를 가지고 있다. 추가적으로는 그것을 고압 시스템의 안전을 기하하는 예로 고압 인터럴 루프 같은 기본적 업무도 수행한다. 인터럴 루프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원 차단기. 우리가 이제 제가 교육을 받았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고전압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고전압 전문 공구를 써야 되고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뭐 이런 절연 장갑을 끼고 절연 바지, 절연 옷 다 입고 막 하잖아요. 이번에 공부를 해서 느낀 거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거는 정말 그 이상, 그러니까 변전소에서 그 우리 그 탑에 있는 고전압 케이블을 할 때는 그렇게 필요할지 몰라도 자동차에 있는 전압의 측정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다. 일명 인터루프를 정확하게 차단을 하고 어느 정도의 이제 절연이 잘 돼 있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만지면 된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전기차 이거 왔었을 때 깜깜했습니다. 왜냐면 생긴 것도 그래요. 고전압의 이 케이블은 주황 색깔로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진짜 이게 어, 건들면 전기 흐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커가지고 좀 겁을 많이 먹었던 게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도 겁나가지고 이제 뭐 어쨌든 고전압 시스템 문제니까 작동이 안 됐었겠죠. 그래서 측정을 하려고 커넥터를 빼는 것도 막 불안해가지고 막 아무튼 막 생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찍어봐야 된다고 해서 스코프를 찍으려고 하는데도 겁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 던져놓고 이렇게 해서 살짝 이제 플라스틱에서 차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딱 찍으니까 0볼트 나오더라고. 어? 뭐지? 왜 내가 이렇게 쫄면서 겁이 많은 상태에서 찍어봤는데 왜 0볼트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인터로프라는 걸 해제를 하고 어느 정도 매뉴얼상에 3분이지만 그 3분은 필요 없어요. 한 30초 정도면 해제가 되고 심지어 커넥터가 탈거가 되는 순간 전압이 해제 되더라고요. 단 중요한 거는 그래도 안정상 중요한 게 될 거 사고차라든지 시스템 그냥 고장 나온 차들 아니면 뭐 어디가 누전될 수 있는 차량들도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유의하되 안전은 그 고전압 이제 절연 테스터기로 절연을 확인하고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 차인 거예요. 엔진은 눈으로 우리가 위험하다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엔진이 구동되고 있고 벨트가 돌아가고 있는데 손을 넣는다는 거는 눈으로 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게 손이 들어가면은 손이 다치겠구나라는 게. 근데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덜하고 그 대신 그 전기라는 게 위험하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지. 고전압 시스템을 공부하고 나서에 대한 내용은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게 인터로프 해제되지 않고 만진다는 거는 엔진이 구동되고 있는 벨트에 손 넣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럼 시동 끄면은 벨트에 손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누군가가 갑자기 시동 걸지 않은 이상은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기를 전체적으로 해제하고 넣고 하는 게 인터루프라고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터리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저도 계속 공부를 해 나갈 건데 이제 아마 BMS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걸 통해서 아마 이것 또한 충분하게 전기차나 뭐 하이브리드나 지금 유능하신 정비사분들께서는 하이브리드를 이미 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이론과 노하우가 있고 공부만 잘하면 쉽게 돈 벌 수 있겠더라 싶어요. 그리고 고장이 잘 나게 생겼습니다. 얘는 이겁니다. 실제 이게 토크 컨버터에 꽂히는 이제 엔진 쪽에 꽂히는 부분 같죠, 그죠? 이제 미션과 엔진 사이에 여기 쪽이 엔진이겠죠. 이쪽이 미션이고 이런 식으로 아래로 삼상 배선이 들어가서 구동된다. 이 삼상식 단열 커넥터는 EME로 연결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자기계 그게 이제 모터예요. 140km까지 주행 가능하다. 야 이러면 내가 봤을 때 이것도 맵으로 전기 삼상 모터의 그런 성능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아마 번역이긴 하겠지만 120에서 14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차종마다 좀 다르다고 하니까 이건 세팅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반대일 경우에는 관성주행으로 이제 회성에 쉽게 얘기하면 이 모터에서 전기를 EME로 보내고 EME에서 SME로 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보자고요. 1번이 EME 통합 모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버터, 컨버터밖에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BMW는 EM이라고 불리고요. 2번은 이게 이제 배터리.
고전압 배터리고요. 3번은 KL2라고 해서 운전석 앞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충전 포트가 있어요. 그 충전 포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충전기를 연결하는 부위인데 거기하고 연결할 수 있는 KLE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KLE가 고장이 나면은 아마 충전이 안 되겠죠. 네, 충전 연결 부위가 여기 있다고 그러죠. 4번. 5번. 전기식 보조 히터 PTC 개념으로 해서 아마 고전압으로 해서 히터 나오게 하는 거고, 에어컨 콤프. 이게 i3 때도 이게 콤프가 쇳가루가 잘 도긴 하는데 고전압에 관련된 에어컨 장치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고전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고장으로 인해서 이쪽이 가장 먼저 절연 파괴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예측은 되고, 전기기계 이거는 이제 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기를 실제 EME를 수리를 했어요. 성공을 했고, 이제 심화 과정 하시는 이제 저희 멤버들한테는 제가 그 EME 관련된 자료와 교육은 따로 할 건데, 지금 보면은 제가 수리를 하고 나서 이게 정확하게 잘 됐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충전기를 몰려봤었을 때 생각보다 좀 갸우뚱했어요. 잠깐만, 현재 시간이 6시 12분이잖아요. 오후 18시 12. 그 완충되려면 지금 현재 거의 20%라고 치면 한 4시간은 충전해야 되는구나. 생각보다 오래 해야 되네. 10A로 충전이 되고 있고, 근데 100% 충전해도 36km밖에 못 간대요. 그러면 처음에 좀 그랬어요. 되게 생각보다 많이 안 가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생제동하고 하면서 왠지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어느 정도의 관성주행을 통해서 회생제동으로 충전을 조금씩 하고 고속도로를 IC를 내려온 상태에서 시내주행은 전기로 간다,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정도에 타는 거? 그러면은 실제 36km 하면은 충전을 좀 자주 해야 되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배터리 컨트롤 구성이라는 거 버튼을 한번 눌러봤는데 설정된 충전 상태가 자동으로 유지된다. 약간의 편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차 시동 걸어봤었을 때 세팅되는 건 80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도 90으로 옮겨봤고, 아마 이게 90으로 된 기준에 이제 나온 양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충전기 포트, 차의 안에 있는 제공해준 충전기 포트인데 2.4kW. 이 정도면은 아마 에어컨 키는 정도일까?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4시간 정도 에어컨을 키는 5시간 정도 에어컨을 키는 정도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저도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직원이 그랬어요. 제가 충전기를 물려놓고 있는데 이제 퇴근하려고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안 빠진대요. 고장났나 봤더니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문을 잠그면 위에도 충전 포트가 락이 걸려서 안 빠진다. 문의 도어 언락을 눌러야 얘가 뺄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실제 이제 플러그 하이브를 주행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 그럼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은 2020년도 530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지금 제가 수리 후에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충전은 어느 정도 해놨는데 저희가 시운전 하면서 전기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잔유 전기는 우측 하단에 보면 6km 남았죠. 지금 보면은 계기판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왼쪽 속도계를 보면은 파란색으로 나 있는 게 이제 전기 모터로 구동할 수 있는 속도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도 이제 보다시피 전기로 구동할 수 있는 RPM 속도 영역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재밌는 상황이 있는데, 얘는 이제 악셀을 놓을 경우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바로 회생제동에 들어가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악셀을 넣어도 어느 정도 충전 회생제동으로 들어가요. 근데 일정 속도가 나가면은 회생제동이 진입되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탄력 주행할 때는 이제 회생제동이 안 들어가고 감속 구간 때.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쭉 충전이 더 들어가죠. 네, 지금 다 가고, 지금은 현재 이제 모터로만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자
브레이크를 밟으면 쭉 차지가 차요. 근데 실제 시운전 30분 정도 돌았을 때 회생제동으로 충전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가 이제 3km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은 제 악셀을 한 15%에서 20% 정도? 아니지, 이 정도면은 거의 안 밟는 거다. 한 10% 이내 밟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탄력 주행을 하게 되면은 악셀 오프 하면 보통은 회생제동이 걸리는데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악셀을 놓으면은 생각보다 회생제동이 안 붙어요, 잘. 왜냐면 아마도 탄력 주행함에 있어서 이 탄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죠? 지금 0으로 돼 있죠. 네, 잠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일단은 뒤에 차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제가 탄력을 하고 있으면 회생제동 안 붙고 브레이크를 살짝 대면 이제 그때 확 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내연기관이 있으면서 어쨌든 전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드라이빙의 그런 필링을 되게 향상시킨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엔진이 붙었어요. 속도가 올라가니까. 자, 이제 RPM 올라가고. 자, 악스 브레이크를 살짝 갖다 대면 다시 전기 이제 100km로 가니까 이제 전기 모드가 활성화가 됐어요. 지금 아까 이제 1km에서 연비가 2km로 올라갔죠. 자, 지금 악셀 오프예요. 탄력, 이럴 때 살짝 브레이크를 갖다 대면 이렇게 다시 충전 붙고, 다시 이렇게 해서 속도를 감속을 하면 충전이 붙고. 근데 이게 장점이 과속을 잘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기로만 가면은 왠지 뭔가 기름을 아낄 수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엔진 구동을 최대한 줄이고 운행을 하게끔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보면은 1km 남았어요. 전기로 갈 수 있는 구동이.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 게이지 보면은 60km로 떨어졌어요. 이거 쓸 수 있는 RPM 여대가 한 1800 정도 되겠죠, 이 드라이브가. 그리고 돌도. 근데 아마 지금 에어컨까지 켜있는 상태라 에어컨을 킴으로써 아마 전기 효율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악셀을 급하게 밟으면 엔진이 붙어요. 악셀 간략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BMW 5302를 통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기본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이게 지금 내용이면은 되게 어렵진 않겠죠? 네, 되게 최대한 쉽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제 더 추가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회원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더 디테일하게 더 알려주는 영상을 만들든 따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